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아동발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애나킴입니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나 아니면 이메일로 저한테 질문 주신 사항이 있는데 오늘 그걸 바탕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부라서 애들도 챙겨야 하는데 수업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저에게 물어보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학교는 수업이 얼마나 되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은 한 과목당 1시간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1시간 한 20분 정도 되는데 교수님마다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무래도 있죠. 근데 저희는 그냥 1시간 반 정도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빨리빨리 끝내서 뭐 1시간 만에 끝내시는 분도 계셨는데 공식적으로는 수업 시간이 한 과목당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1시간 20분 정도, 1시간 반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은 총 5개예요. ESOL 과정은 9학점만 들으면 되는데요. 뭐 더 듣고 싶으면 더 들어도 상관은 없더라고요. 근데 기본 9학점을 들어야지 유학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학으로 이제 미국을 오게 되면은요. 반드시 일정 학점 이상의 수업을 꼭 들으셔야 돼요. 한 과목만 들어서는 유학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ESOL 같은 경우는 9학점인데 한 과목당 2점짜리를 4개 들으시고 엑스트라도 한 과목을 더 들으십니다. 그건 1학점이에요. 이건 브룩헤븐 기준이에요. 다른 컬리지는 조금 더 이제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브룩헤븐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딩, 리스닝, 스피킹 그리고 라이팅, 그래머 이렇게 4과목이 있어요. 리스닝, 스피킹 같은 경우는 제가 다녔을 때 컴퓨터실에서 따로 영어 공부를 더 하라고 이제 어떤 그렇게 교수님들이 프로그램을 추가로 더 이제 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만 수업을 하고 또 컴퓨터실에서 시간대가 정해진 건 아닌데 내가 시간 날 때 컴퓨터실에 가서 일정 수준 이상 이제 말하기 듣기 연습도 했어야 됐고 뭐 받아쓰기 같은 것도 좀 더 했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보다 약간 플러스 한두 시간 더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reading and listening, speaking 이런 수업들은 교수님 한 분이 이제 하나하나씩 하신다면 그래머나 라이팅 같은 경우는 2과목인데 한 교수님이 3시간 연속으로 하세요. 이제 시간표가 그렇게 짜여질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유스테이지면은 하루에 이 4과목을 쭉 붙여서 듣고 뭐 그러면 좀 학교를 덜 나와도 되니까 이제 그렇게도 하시는데 첫 학기,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 오셔가지고 첫 학기는 본인이 수업을 고를 수가 없어요. 오리엔테이션 끝나면 어드바이저가 너는 이런 수업을 들어야 되고 지금 남은 수업은 이거밖에 없는데 어떤 거 들을래? 라고 그냥 이렇게 권해요.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이게 오리엔테이션에 이제 몇십 명,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끝나고 수업을 한 번에 잡기 때문에 이게 제가 선택할 수 없고 수업이 좀 갑자기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정말 제일 먼저 고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에서 애들이 막 한 번에 갑자기 수업을 이제 등록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수업을 딱 맞춰서 고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학기에는 조금 시간을 되게 플렉서블하게 생각하시고 수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게 훨씬 정서적으로도 편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운이 좋아서 첫 학기 9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어요. 왜 이게 운이 좋냐면 정말 수업이 없으면 아침 7시 반 수업을 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아침에 7시 반 하나 있고 점심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1학년, 그러니까 처음 와서 첫 학기는 아무래도 조금 운에 맡겨야 되고 조금 더 빨리빨리 해서 뭐 남들보다 먼저 어드바이저 만나가지고 수업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좋은 시간대 그리고 나한테 맞는 시간대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첫 학기는 그렇고 두 번째 학기는 인터넷으로 본인이 골라서 이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학기부터는 조금 부지런하게 빨리 수강 신청하면은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대에 이제 수업 듣는 게 조금 더 가능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ESOL은 9학점이에요. 9학점만 들으면 되고 한 과목당 2학점이고 하나는 1학점짜리가 있어요. 금요일 날 수업 듣는. 그렇게 해서 총 9학점만 들으시면 되고 이 12학점은 컬리지 레벨의 수업을 기준으로 12학점입니다. 커뮤니티 컬리지 말고 그냥 4년제를 가셔도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12학점이 아마 가장 최소한으로 들어야 하는 신분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들어야 하는 학점이 12학점입니다. DCCD 지원 시기도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홈페이지에 이제 안내되어 있어요. 가을 학기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고 계신 분들은
학교에서 입학 허가 받는 걸 6월 1일까지는 마감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 다음 학기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제가 링크 이제 유튜브에 올려드릴 텐데요. 그거 보시고 정해진 날짜에 따라서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커뮤니티 컬리지마다 학비가 같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DCCD 안에서는 같은데 다른 커뮤니티 컬리지는 가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행정구역상 달라스 카운티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가 이제 DCCD도 하나로 이제 불려지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달라스 카운티에 있는 여러 커뮤니티 컬리가 이제 각자의 이름과 각자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다 DCCD로 이제 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라스는 DCCD,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고, 타렌 카운티라고 유명한 올리버 쌤이 살고 있는 포트워스는 타렌 카운티라고 불리고, 타렌 카운티 뭐 커뮤니티 컬리지가 있어요. 달라스 기준으로 동북 쪽에는 컬린 카운티가 있는데, 또 컬린 커뮤니티 컬리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컬리지가 굉장히 많고요. 학교마다 그 카운티마다 학비는 다 다르고 과목도 상당히 달라요. 그리고 제가 사는 플라워 마운드에도 플라워 마운드 커뮤니티 컬리지가 있는데 수업이 조금 다르고 학비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커뮤니티 컬리지가 학비가 다 같지는 않은데 대동소이하기는 해요. 뭐 그렇게 크게 비싸진 않고 뭐 크게 싸지도 않고, 왜냐면 이 커뮤니티 컬리지라는 게 지역 주민을 위한 거라서 뭐 비싸봐야 한 과목당 뭐 100불 차이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같지는 않고요. 조금 비슷하고 어떤 학교는 더 비싸기도 하긴 해요. 제가 플라워마운드에 사니까 플라워마운드에서 컬리지 수업은 아니고 그러니까 문화센터 같은 개념으로 좀 수업을 들어볼까 했는데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보다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는 수업료가 3단계인가요? 달라스 카운티에 사는 사람하고 같은 미국 사람인데 달라스 카운티 밖에서 사는 사람하고 학비가 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 타주, 텍사스가 아닌 타주에서 온 사람이랑 한국에서 오는, 완전 외국에서 오는 사람이랑 또 튜이션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한 1학점당 200불 정도 하는데요. 만약에 9학점을 듣게 되면 1,800불? 1,800불만 내면은 끝이에요. 왜냐면 유니버시티를 가면은 튜이션에 되게 여러 가지 피가 붙어요. 뭐 유틸리티 사용한다든가 컴퓨터 랩실 사용한다든가 뭐 부대 비용이 계속 붙더라고요. 근데 커뮤니티 컬리지는 그냥 내가 듣는 크레딧만큼만 해서 계산하면은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어학연 수는 한 학기에 1,800불이면 되고요. 뭐 커뮤니티 컬리지 레벨을 두면 2,400불.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한국 대학교 비용을 생각하더라도 한국에서 영어 학원을 이 정도 강도로 뭐 이 정도 시간으로 이제 공부한다고 했을 때도 한 학기 4개월에 1,800불이면 꽤 저는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중 하나가 먼저 ESOL을 1년만 하다가 학위로 넘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가고자 하는 대학에 입학처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컬리지의 ESOL을 다 끝내고 준학사로 넘어가는 게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저는 사실 이게 처음에 무슨 뜻일까 하고 한참 생각해 봤더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완전 몰랐던 사실이 뭐냐면, 제가 브룩헤븐으로 ESOL 과정을 하고 싶어서 어학연수를 하고 싶어서 이제 프로세스를 밟아서 비자도 받아서 이제 미국에 왔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브룩헤븐만 계속 다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학교 간의 트랜스퍼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모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브룩헤븐에 어학연수를 하고 싶어서 브룩헤븐에 문의하고 입학과정 다 밟아서 뭐 유학 비자까지 밟고 미국에 오셔서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이제 어학연수를 받으시다가 다른 학교로 옮기실 수 있으세요. 그 I-20를 이제 트랜스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단 달라스에서 시작하셨는데 다른 커뮤니티 컬리지도 갈 수도 있고 뭐 유니버시티로도 갈 수도 있고 한국에서 학사 학위가 있다면 저처럼 바로 마스터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와서 학교를 옮길 때 중요한 거는 학교를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걱정하는 게 유학생으로 와서
공부가 목적이 아니고 그냥 미국에 체류해서 계속 미국에서 지내려고 하는 거를 되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학연수가 끝났으면 그 다음 저는 최소한 커뮤니티 컬리지에 있는 컬리지 수업을 들어야만 해요. 그래서 컬리지에서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학교를 옮기고 싶으면 다른 컬리지 아니면 다른 캠퍼스에 있는 컬리지 레벨의 수업을 듣는 곳으로 옮길 수는 있는데 어학연수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내려가고자 하면 리젝 될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받을 만큼 수업을 다 들었다 하면은 유니버시티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도 그러니까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상향 조정해서 이제 학교를 옮기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커뮤니티 컬리지를 이 학교에서 2년 다 다녔는데 뭐 다른 학교에서 또 2년을 듣는다 이런 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학연수에서 시작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스타트예요. 왜냐면 내가 컬리지 수업으로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컬리지 수업이 너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 수업을 어학연수로 낮추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어학연수에서 시작했으면 쉬우면은 한 학기만 듣다가 컬리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학기만 듣다가 유니버시티로도 갈 수 있고 좀 더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제 대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학연수로 시작하셔가지고 다른 커뮤니티 컬리지로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니버시티로도 가실 수 있고 학교 트랜스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결심은 달라스 커뮤니티 브룩헤븐에서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인 브룩헤븐 캠퍼스에서 어학연수만 하려고 했지만 뭐 한 학기만 하고 다른 데로 얼마든지 가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제가 항상 한국에서 이제 영어 잘 하셨어도 미국에서 한 학기 정도는 어학연수 하는 거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한국에서 배우지 못했던 개념들도 많이 배우고 또 미국에서 이제 에세이 쓰고 이제 과제하고 조별 활동하고 하는 거는 조금 연습이 필요해요. 미국에서 많이 느꼈던 것 하나가 한국에서도 이제 뭐 조별 작업 많이 하고 발표도 많이 하는데 미국은 정말 많아요. 영어가 안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더 두렵잖아요. 근데 진짜 많고 자기 오피니언을 정말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좀 한 학기 정도, 한 학기라고 해봤자 4개월이거든요. 4개월을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어학연수 비용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니까 좀 연습해보고 이제 미국 생활도 적응해보고 그런 다음에 컬리지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 유니버시티를 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자격증 과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듣는 게 저는 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공부 잘하고 많은 과정 잘 거쳐서 바로 대학 수업을 들어도 되는데 이 유학생들 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이 표절. 미국은 진짜 예민해요. 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게 강력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걸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 걸리고 만약에 고등학생이던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이던 유니버시티 학생이건 표절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정말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뭐 연예인들이라던가 공인들이 뭐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이런 거 굉장히 표절하거나 뭐 짜집기 해가지고 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거 봐줄 수 있지 않냐, 그럴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한국에서는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게 정말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데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유학생들은 에이 설마 그래도 요거 한 줄 갖고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제가 이걸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어학연수 할 때도 그렇고 커뮤니티 컬리지 다닐 때도 그렇고 마스터 할 때도 한국 유학생들 중에 이 실수하는 하는 친구들이 1년에 한두 명이 꼭 나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표절 말고도 미국에서 이제 유학생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 내가 가지지 못했던 어떤 컨셉이라던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배울 기회가 없이 바로 컬리지로 간다면 저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브룩헤븐, 그러니까 DCCD에서 어학연수 하는 건 한 학기에 1,800불이지만
유니버시티로 가면 이보다 몇 배를 더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싼 튜이션에 수업은 정말 어렵고 영어는 안 들리고 그리고 과제 내는 방식도 다르고 이런 많은 스트레스, 그리고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무것도 어떤 완충이라던가 아니면 충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좀 더 빨리 이 유학 생활을 끝나겠다는 생각 하나로 급하게 컬리지를 간다던가 급하게 뭐 유니버시티를 간다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미국에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죠. 한국에서는 막 서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정말 수업 시간이 곧 토론 시간일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사이콜로지 수업 같은 경우 아니면 거버먼트 수업을 들었는데 정말 자기 생각에 대해서 좀 말을 정말 또렷이 해야 돼요. 이게 또렷이 한다는 게 한국에서는 한국어로도 연습이 안 돼 있는데 가뜩이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영어로 내 생각을 또렷이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정말 스트레스 받고 정말 애들이 다 그때 신앙심이 생겨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하죠. 오늘 정말 제가 저를 지목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수업 시간에 합니다. 그만큼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어떻게 시간적 아니면 경제적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영어가 되시는 분들도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레벨 4를 들으면 어떤 수업을 듣냐면 어떻게 에세이를 작성하는가, 아니면은 그 에세이 작성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주장을 쓰는 거, 사실을 기반으로 쓰는 거, 아니면 뭐 서머리 하는 거, 아니면 비평하는 거,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에세이 쓰는 거를 배우거든요. 그런 것도 배우고 문법도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그리고 외부 자료를 이제 내 글에 썼을 때 그 글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정말 디테일하게 커뮤니티 컬리지를 갔을 때 좀 더 과제라던가 아니면은 그룹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친구 사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커뮤니티 컬리지라던가 아니면은 대학교 부설에서 하는 어학연수 과정을 받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 뭐 사설 어학연수도 저한테 여쭤보시는데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어학연수가 좀 더 아카데믹한 것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요. 반대로 굳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더 할 건 아니고 그냥 미국에서 사는 동안 생활 회화를 좀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크레딧으로 진행되는 어학연수가 아닌 넌크레딧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사설 학원에서 좀 더 편하게 캐주얼한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학연수 과정을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권하는 거는 이제 미국에 와서 좀 더 유학하실 분들, 좀 더 아카데믹하거나 좀 더 포멀한 영어를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학연수 한 학기 정도, 한 학기 4개월밖에 안 돼요. 텍사스에서는. 들으시고 수업 들으면서 내가 정말 미국 생활에 잘 맞는지, 아니면 내 영어가 정말 미국에서 얼마나 사용되는지, 내 라이팅 스킬, 그리고 내가 자료 리서치하는 스킬이 정말 미국에서 원하는 그 기준에 맞게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절이 미국에서는 진짜 엄격해요. 한국 학생들이 깜짝 놀랄 만큼 엄격해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 뭐 여러 공인들이 뭐 논문 좀 표절했다 뭐 58%, 58%? 말도 안 돼요. 여기선 절대 있을 수 없고요. 모든 것에 레퍼런스 꼭 쓰셔야 되고요. 그 쓰는 양식도 또 정해져 있어요. 그걸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서 배우지 않는 것들, 한국에서 배웠어도 좀 자세하게, 좀 엄격하게 배우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학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아요. 저는 이제 어학연수 끝나고 컬리지에서 스피치 수업을 들었어요. 아마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수업 중 하나일 거예요. 스피치 시간에 이제 스피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품 홍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거를 다른 나라 아이들한테 소개시켜 줘야 될 수도 있고, 이제 교수님이 여러 가지 주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발표법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발표를 했는데, 그거 비슷한 활동을 저는 어학연수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학연수 때 어설프게 했고, 그래서 그나마 좀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교수님이 원하는 건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 컬리지에 갔을 때 그 수업이 어렵지만 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신 분들은 빨리 컬리지를 가고 싶어 하시는데, 만약에 컬리지에 가서 영어 수업을 들을 만큼 영어가 된다 하시면 그냥 미국 생활에 좀 더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미국 생활에 좀 더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셔서 정말 어학연수 한 학기 4개월인 한 학기만이라도 하시고 이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이나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메일이 좀 더 편해요. 이메일은 수시로 보는데 유튜브는 저도 가끔 들어와서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사항 있으면은 이메일로 주시고요. 혹시 오늘 제가 답변 드렸는데 더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제가 드린 대답이 질문사항과 이제 안 맞는다 하시면 다시 저한테 이메일 주세요. 저 이렇게 저한테 이제 질문해 주시면은 되게 감사해요. 아,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좀 더 빨리 캐치해서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문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